미국 등 서구권에서 불교가 21세기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종교로 떠오르고 있고 불교 명상 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불고 있는 불교와 명상 열풍의 배경과 우리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에 오는 9월 성공적인 개국을 발언하는 제주도 내 사찰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 무등산의 천년고찰 증심사에선 개신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 대표들이 함께 모여 특별한 봉축 무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시대 성공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십으로 제3의 경영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자지식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경영이론을 소개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12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안보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선 불교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불교가 21세기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종교로 떠오를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불고 있는 불교와 명상 열풍의 배경과 우리의 과제를 조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단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이끄는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법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 크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불교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지식인 사회에 소속된 엘리트 계층이 불교에 깊이 빠져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측면에서도 반대로 가고 있고 또 구성원의 측면에서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인구 센서스를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그 불교의 어떤 그 존재감은 정말 모든 데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인들이 느끼는 불교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물질적 풍요를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도 가장 이렇게 좀 뭔가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을 불교의 명상에서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 108배를 포함한 불교의 여러 수행법 가운데 서양인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명상. 곳곳에 동양불교를 배울 수 있는 명상센터가 운영되면서 명상과 마음챙김 관련 산업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그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 처음에 오면 천수경을 한다든지 예불문을 읽는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명상 이런 것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서구 사회의 불교 열풍을 활용해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불교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주입시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스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에서 오랜 시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인 스님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서양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다시 또 외국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런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겠다. 서구권의 불교 열풍이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국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에 오는 9월 성공적인 개국을 발언하는 제주도 내 사찰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 설림사주지 진학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전야축제에서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BBS 제주불교 방송 설립추진위원장 허운 스님에게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제주시 월평동 삼광사주지 현명 스님도 봉축 법요식에서
BBS 제주불교 방송의 원만 개국을 기원하면서 3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 비구니 스님과 현재 생긴 대로 건강톡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성태 박사가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광주 무등산의 천년고찰 증심사에선 개신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 대표들이 초청된 가운데 특별한 봉축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현장을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색연등 아래로 3인조 밴드의 경쾌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관객들은 음악회 분위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증심사에서 펼쳐진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 현장입니다. 통산 150번째를 맞은 이번 음악회는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증심사 대웅전 앞마당에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증심사 주지 영광스님을 비롯해 개신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 간 벽을 뛰어넘는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웃종교 대표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여전히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축하의 인사,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감명이 이 자리의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서 이 자리가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송축하는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부처님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님의 말씀 잊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고. 증심사 주지 연광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이웃종교 손님들에게 재치 있는 유머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느낀 게, 비를 맞으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노래 손님으로는 이진우 밴드와 포크 가수 박강수 씨가 초청돼 초여름밤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 7월 당시 증심사 주지였던 고 일철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일철 스님 입적 후에는 지역 종교계가 힘을 합쳐 올해로 16년째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작은 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 정신을 구현한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김종모입니다. 대만의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사장 등 대만 불자들이 한국을 찾아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만 불교 대표단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거분그룹 백용기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해 양산 통도사와 부산 안국선원, 복합문화공간 쿠무다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입법원의 전 원장이자 대만불교 신도회 회장직도 역임한 왕금평 전 원장도 동참해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여수 석천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몽골 국립예술단을 초청해 특별한 봉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1부 봉축 법회에 이어 2부 몽골 국립예술단 초청 공연의 순으로 진행돼 봉축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몽골 국립예술단 초청 공연에선 마두금, 호치르 등 몽골의 전통악기 연주와 함께 몽골의 독특한 창법인 후미와 전통춤을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행사에는 여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을 비롯해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위재춘 여수불교 신도연합회장, 지역 불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여수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극락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봉축 행사를 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극락사 봉축 점등식에선 봉축 발언문과 초파일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가수 유익종, 김희진, 박창근 씨가 출연한 봉축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저녁 공양에서는 평창의 특산물로 요리한 음식들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극락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최고의 하루 진행자 자용 스님은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올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제뉴스 순서입니다. 새로운 시대, 성공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십은 어떠해야 할까요? 진정한 리더십에는 열정과 애정이 담겨야 할 뿐 아니라 조직원들이 자아실현을 이루고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새로운 경영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제시한 제3의 경영 이론, 유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찬 강연회에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 노부호 서강대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연단에선 노부호 교수는 기업인들에게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직장 생활도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노부호 교수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어떤 일에도 제대로 몰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완전 몰입하는 직원의 비율이 6%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세계 평균은 21%. 노부호 교수는 기존의 경영이론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그런 근로자들에게 경영자들이 권위적으로 일을 시켜야 한다는 X이론, 그리고 높은 임금과 대우를 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인센티브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해 일을 시켜야 한다는 Y이론, 이는 모두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게 노부호 교수의 지적입니다. 기존 이론들과 달리 노 교수가 주창한 V이론은 경영자가 제시하는 비전과 가치가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3의 경영 이론으로도 불리는 이 이론은 근로자들의 행복, 즉 자아실현과 공동체 조직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들이 열정으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애정으로 다른 직원들과 협력할 때 공동체 조직이 가진 잠재력이 개발된다고 이 이론은 설명합니다. 노부호 교수는 자신해져서 V이론에 의한 제3의 경영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 경영에도 제3의 경영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라면 내가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느냐,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만드는 것,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12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안보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로 뒤덮인 전국에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전이 후보 등록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끌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보수층의 선거 외면 현상은 유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역대 최저 투표율이 우려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정당에서는 정치적 계산으로 공천이라도 받아 나가보자는 사례가 많고, 중앙당에서 이런 부실 공천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멀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야는 맞춤형 선거 전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인기 높은 문재인 대통령 후광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은 분위기 전환에 돌파구를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보 이슈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란 관측입니다. 보수층마저도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층 66%, 자유한국당 지지자 40%, DK 지역의 70%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고 한반도 경제가 살아나도록 평화와 공존이 번영이 함께하도록 지방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합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년이 경제 분야에서는 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들은 남북 문제로 이 지방선거에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민생과 트로킹으로 대표되는 가짜 나라 만들기 그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가 최악의 투표율 속에 치러진다면 선거 결과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등록으로 닻을 올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2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BBS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공약을 알아보는 2018 민심의 선택 기획 시리즈를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 증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종은 PD수첩이 설정 스님의 친자로 지목한 전모 씨의 친모인 김모 씨와 지난 7일 미국 현지에서 종단 관계자가 면담을 하고 의혹을 반박하는 증언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녹취록에 따르면 김모 씨는 경북 모 사찰에 거주하던 중 피치 못할 상황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지만 설정 스님의 친자는 아니라면서 속가 가족과 설정 스님과의 인연으로 딸 전모 씨의 입양을 설정 스님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모 씨는 PD수첩을 본 뒤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면서 설정 스님에 대한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이성만 불교닷컴 대표가 PD수첩 측에 설정 스님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이 경북 군위군 팔공산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올해로 13년째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재단은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20명을 선정해 모두 1,8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557명으로 모두 4억 3,8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순서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무형의 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을 감정평가사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입니다. 지난 3월에 취임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님 취임을 3월에 하셨군요. 네네.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회장을 맡고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 분야에서 오래 하셨지만은 그래도 회장이니까 부담도 많으실 텐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회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중압감이 있고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몸은 좀 고단하고 한데 네. 마음은 좀 그래도 즐거운 편입니다. 아마 우리 회원들이 또 기대하는 바도 많고 또 응원도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회장이 체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또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감정평가사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들은 토지, 건물, 뭐 무형재산, 뭐 주식, 기계기구 선박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분쟁이라든지 갈등의 요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평가하는 대상물들이 뭐 공산품처럼 딱 가격화가 돼 있지 않는데 이제 이것들을
공정한 가격을 찾아내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평가사들이 하는 역할인데 저희들은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요. 평가사들은 이제 그런 그 자격을 획득해서 그런 절차에서 그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또 우리 협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공정한 가격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토지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때 조변석계라고 하죠. 너무 좀 임기응변식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좀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우리 뭐 현 정부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 복지 이런 문제에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제대로 이루려면 보유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유세 문제를 좀 더 강화시켜서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려면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초가격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격은 저희 평가사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만들어내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 좀 안정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또 우리 사찰이라든지 불교와도 좀 인연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연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저희 모친께서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뭐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 뭐 사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뭐 불철주야 부족한 자식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고 싶으면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사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는 아예 절에 지금 사찰에 귀의를 해서 지금 정심 스님이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뵀더니 뭐 해외 유학도 많이 다니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축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봉축 기간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뤄야 한다는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어졌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북미 간에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진정한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진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이해 당사국들 간의 조율과 타협, 양보가 이뤄지기까지는 장애물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겁니다.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와 평화와 자비로 가득한 한반도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 우리는 모두 서 있습니다. 5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